뵀던 분만 맨날 뵀잖아요. 무슨 말을 또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오늘 하던 대로 예,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 그 강의를 이제 맡게 됐는데 이제 건강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고수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이제 처음 이제 건강이란 걸 조금 이제 내가 공부해 볼까? 이런 분들 계시죠. 혹시나 건강에 대한 걸 이제 완전 초보 수준이다.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되게 많으시네. 나는 교육장에도 얼마 안 나와봤다. 한두 번, 세 번.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아우르는 수준으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 먼저 드리면요. 아까 소개 그 하셨다시피 그 홍기붕 그 리더님, 요번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셨는데 그분의 이제 사위입니다. 예, 예, 제가 된 건 아니고, 예, 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는 현재는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고, 7월 1일자 사파이어, 8월 1일자 에메랄드 이렇게 달성해가지고 예, 이렇게 연속으로 됐습니다. 예, 아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아메이를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된 건요 언제냐면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전달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군 제대했을 때 20대였죠. 군 제대했으니까 20대였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딱 요거였어요. 뭐 해 먹고 살지? 이거. 전공은 미술이었어요. 미술을 전공해서 제가 잘하는 적성은 미술이었습니다. 인간관계 할 줄 모르고요. 미술하는 사람들 그 다는 아니지만 특징이 그냥 내 것만 그리는 거 좋아해요. 내 그림 내가 이렇게 싹싹 이렇게 집중해서 그리는 것만 좋아하지 관계 쌓고 이런 건 말하고 이런 건 전혀 제 적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꾸준히 내가 직장을 잡아서 미술에 관련된 직장을 잡아서 내가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군 제대하고. 다들 취업 걱정 많이 할 때. 뭐 해 먹고 사냐? 그 생각이 막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 거 생각하는 것도 사치다. 빨리 취업부터 하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취업하면 퇴직이란 게 있고 퇴직 후엔 난 잘못하면 박스를 주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심각하게 들었어요. 리어칼 끌 수 있겠구나. 현재 모습으로 보면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아메이가 오니까 바로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면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그죠? 뭔가 나는 자유롭게 살고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막연하게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 미술이란 걸로. 그래서 꾸준히 아메이 교육장에 와서 알아보고 했던 이게 해결이 되더라 이거죠. 인생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꾸준히 교육장에 나왔습니다. 교육장만 꾸준히 몇 년을 그죠? 거의 결과 없이 2, 3년 나온 것 같아요. 제가 27살부터 교육장에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27. 꾸준히 나왔는데 결과가 없었어요. 2, 3년을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20대가 좀 이렇게 불리한 부분도 있긴 해요. 큰 핀이 많지 않죠, 20대. 왜 그러냐면 20대는 이제 인간관계도 할 줄 모르고 사회 경험도 없고 좀 그래요. 알죠? 20대 그 고민들. 주변에 자기가 소비에 대한 그 권한이 없어요. 다 부모님 거 얻어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어려웠다고 그래요. 저도 어려웠고. 그런데 그렇게 2, 3년을 그냥 질질질 끌다가 사업이 좀 점핑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배우실 건강 지식이에요. 저는 딱 그거 하나예요. 3년을 미팅장 안 빠졌습니다. 꾸준히 왔어요. 20대라는 핸디캡도 있었지만 핸디캡이라고 생각은 안 했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포기는 안 할 건데 죽어도 포기는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이거였어요. 근데 이 건강 지식을 제가 섭렵하고 나서부터 이게 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 건강의 지식을 뭐 이렇게 자료도 없습니다. 그냥 머리에 넣고 다니는 거죠. 자료를 쓰지 않고 달달달 외웠습니다. 달달달. 그러니까 건강 6강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죠? 우리 그 FOM 때 교육할 때 6강짜리로 하잖아요. 1시간 반씩 6시간. 그거를 제가 다 외우고 나서부터 사업이 되기 시작했죠. 오늘 주제가 PB 능력 올리기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포스터 그 보니까 PB 능력 올리기. 제가 PB가 올랐으니까 사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지식 때문에 올랐어요, 저는. 건강 지식이 아니었으면 전 PB 안 올랐습니다. 절대로 오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건강 지식을 쌓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냐면 그전에는 20대니까 제 모습이 어땠겠어요? 그냥 아메이하는 애로 봤어요, 저를.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다 어른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넌 아메이하는 애. 이렇게. 뭐 알겠어, 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다봤다면 이 건강 지식을 섭렵하고 나서 뭔가 전문성이란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문성이 생기니까 아메이하는 애로 봤다가 달라져요. 점점. 저기 처음엔 애로 이렇게 그러세요? 뭐 호칭도 없어요, 그냥. 그죠?
무슨 누구 사장님 이런 얘기도 호칭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다가 점점점 어떻게 해요? 제 그 지식이 좀 이렇게 전달되다 보니까 얘기 끝에는 근데 선생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선생님 이걸 들으셔야 돼. 이거 선생님 소리를 들으실 정도의 지식을 내가 확보하면 특히 건강 PB는 무조건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건강 지식에 내가 말을 몇 마디 했더니 많은 얘기도 아닙니다. 강의를 1시간 반 들어서가 아니라 한 5분을 얘기하든 3분을 얘기하든 묻어나게 돼 있어요. 이 건강 지식을 내가 완전히 외우기 시작하면요. 한두 마디만 해도 전문성이 묻어납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뭔 소리냐면 우리가 100을 알고 하나를 얘기하는 거랑 그죠? 100을 알아요. 100을 아는데 한마디 딱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에너지랑 하나 알아서 하나 얘기해. 그 사람의 에너지랑 누가 다를까요? 누가 더 셀까요? 100을 알고 하나를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셉니다. 예를 들어 뭐 비타민C의 박사예요. 그죠? 이황재 박사님처럼 엄청난 박사님이 비타민C 먹어봐. 너무 좋아. 이래서 좋아. 딱 몇 마디 했어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이제 막 딱 그 정도, 그 몇 마디 아는 정도만 외워서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에너지가 달라요. 알 수 없는 그 끌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키워가시는 게 이제 내가 지식을 머리에 채워넣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 지식은. 달달달 외우세요. 한두 번엔 안 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6개월 정도 집중해서 이 지식을 달달달 외웠더니 처음엔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잘 모르지만 어렵지만 6개월을 그냥 외웠어요.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미술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되더라고요. 6개월을 집중해서 외웠더니 그다음부터는요. 막 몸의 시스템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홍기붕 리더님 보시면 뭔가 통달한 느낌 안 드세요? 얘기하시는데? 뭔가 몸의 시스템을 다 꿰고 있으신 듯한 그 느낌. 뭘 질문해도 대답이 나오셔요. 몸에 대해서. 머리가 조금 아픈데 그거 왜 그래요? 요렇게만 물어봐도 그 시스템을 이해하기 때문에 막 줄줄줄 나오시거든요. 그 정도. 왜? 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홍기붕 리더님께서 제가 처음에 건강 지식을 이렇게 공부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외워. 외우잖아? 깨달음이 와. 뭔 소리야 그게. 그죠? 제 속으로 뭔 소리지? 모르지만 하여튼 외우라시니까. 왜? 스폰서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HHCC라 그러죠. 뭔지 아시는 분? 아, 저희 그룹에만 이게 유행이구나. HHCC라는 걸만 잘하시면 되잖아요. H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게 답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그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깨달음이 오더라. 신기하더라고요. 공부 자체를 안 해봤던 저로서는 외우면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공부를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걸 아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처음 해본 거예요. 그게 공부를. 수능 공부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건 참 스폰서 말을 듣기를 잘했다. 이 생각이 들면서 건강 강의를 이제 서론이 길었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6강 중에 6강인데 이거를 4주 안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압축해서 좀 말씀드리느라 말이 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듣고 이해 못하실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혹시 녹음을 하신다면 녹음해서 재차 반복 들어보세요. 그래야 좀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강의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현대의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병원은 늘어가죠, 그죠? 병원은 늘어갑니다. 잠깐만, 서론이 너무 길어서 다 눈이 이렇게 처지신 것 같아. 자, 기지개 한번 피고 시작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저녁이니까 피곤하시죠? 네, 기지개 한번 피세요. 기지개 한번. 아이고. 자, 저녁 퇴근하시고 피곤하실 시간이에요. 자, 졸지 마시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의학을 이해해야 되는데 현대의학이 자, 병원이 느는데 그죠? 늘죠. 환자 수는 줄어요, 늘어요? 늘죠. 거기다 이제 퀘스천을 붙여보시면 돼요. 왜 병원은 느는데 환자 수는 줄지를 않을까? 봤더니 그 현대의학이라는 거가 현대의학 써볼게요. 현대. 글씨는 보지 마세요. 미술하신 분들 아세요? 미술하면 글씨는 못 씁니다. 자, 현대의학을 봤더니 얘네가 이 현대의학이라는 것이 담당하는 것이 뭐냐면 대증요법이라 그래요. 대증요법. 이거 다 아시죠? 대증요법. 이 대증요법이란 뭐냐면 증상을 완화하는 증상에 대해서만 적용을 시키는 그런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 안 아프게 해주고 진통제 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만 없애는 게 현대의학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망률 통계를 볼게요. 사망률 통계에서 내 사망률 100% 중에 25%는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100% 중에 25%는 암으로 돌아가셔요. 두 번째, 사망률 통계 중에 25%는 또 뇌 심혈관계 질환으로 돌아가십니다. 뇌가 막히거나 심장에 마비가 와서 돌아가시는 게 25%예요. 뇌, 심, 혈관. 또 돌아가시는 25%가 뭘로 돌아가시냐면 간이나 신장 질환 이런 것들로 당뇨, 간, 신장, 당뇨 이런 것들로 또 25%가 돌아가세요. 그러면 75%가 요 세 가지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4명씩 이제 짝지어 보세요. 4명씩 짝지어서 가위바위보해서 그 중에 세 분은 여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일반 세계에서 여기는 다 뉴트리라이트 식품 드시잖아요. 일반 세계에서는 요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만 살아남으세요. 다 저걸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천수를 누리시는 분은 나머지 25% 아니죠. 20%가 사고나 자살로 돌아가십니다. 사고, 자살. 그럼 나머지 5% 남았죠. 5%가 천수를 누리고 사십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촛불이 꺼지듯 아, 나 가요. 이렇게 편하게 가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천수를 누린다는 건 다 이렇게 돌아가시게 돼요. 뉴트리라이트라는 건강 식품을 안 먹고 건강을 공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일로 갑니다. 자, 병원이 늘어가는 걸 제 실제로 저희 그 수원을 자주 가는데 빈센트 병원이라는 데가 그렇게 좀 큼직해요. 대학병원이니까. 근데 빈센트 병원 현재 있던 규모만큼의 암센터를 짓더라고요. 암 전문 센터를. 현재 규모만 해요. 완전히.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암을 지금 정복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신약은 늘고 전문의는 늘어가는데 전혀 정복이 안 되고 있죠.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못 고치니까 어떻게 평생 약 먹어 이거죠. 약을 평생 드세요. 이건 낫질 않아요. 이런 식의 처방밖에 안 한다. 증상만 완화하는 그런 요법만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서 비롯된 그 질환이냐를 보셔야 돼요. 얘네들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그쵸. 식습관. 이거 말씀 잘하셨어요. 식습관인데 얘네들을 식원병이라 그래요. 식원병. 예전에는 이걸 성인병이라고 했습니다. 성인병. 성인들이나 걸리는 병. 근데 지금 애들도 걸려요. 그죠? 소아당뇨도 있고요. 애들도 막 비만이 심하고 애들도 막 간에 이상이 오고요. 그죠? 애나 어른이나 다 걸린다는 소리예요. 20대든 30대든. 그래서 이건 식원병, 성인병이 아니라 식원병. 이렇게 명명이 바뀌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현재는 뭐야? 식습관이 원인이 돼서 생긴 병. 그래서 식습관을 커버를 해주지 않으면 요걸로 돌아가시게 된다.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 요 현대의학의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 얘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 대해서 책을 많이 보시면 책에 요 현대의학이 왜 그 대체가 되지 않는가.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 지식을 좀 책을 통해서도 더 쌓아보시고 그래서 그러면 식원병이란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원병인데 일단은 우리 식원병, 식습관, 영양을 얘기하기 전에 생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생명. 오, 제 목소리 좋네.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그죠? 녹음하셨나봐 방금, 그죠?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인데 그 생명, 우리 인간도 생명이라 그러죠. 인간도 생명이다. 그럼 이 생명은 자, 우리 몸은 한 생명 같은데 하나의 생명체가 아닙니다. 뭘까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은 6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생명을 쪼개 볼게요. 우리 사람이라는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으면 몸을 좀 쪼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장기가 나옵니다. 장기. 간이라든지 소장, 대장, 신장 뭐 이런 것들 있죠. 장기를 더 쪼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근육 조직, 점막 조직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신경 조직. 그다음에 조직을 더 쪼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 요 세포.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 생명에서 더 쪼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은 그 생명이 아닙니다. 분자, 원자로 들어갑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세포까지 이렇게 쪼개 들어가서 세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세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봤더니 좀 요약해서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막세포, 첫 번째 점막세포, 두 번째 신경세포, 세 번째 근육세포, 네 번째 연결조직세포, 요 세포 4가지로 나뉩니다. 요 4가지 세포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4가지의 세포가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점막세포도 건강해. 신경, 근육, 연결조직 다 제대로 잘 돌아가. 세포가 건강해. 그러면 그 조직이 건강하겠죠. 조직이 건강하면 장기가 건강하고요. 몸 자체가 건강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포를 모르고선 건강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세포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세포를 한번 볼게요. 그려볼게요. 한번 세포를. 세포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요게 세포벽이라 그래요. 바깥에 테두리가 세포벽, 이게 세포벽, 세포벽. 요거는 DNA라 그러죠. 핵 속에 DNA가 있죠. 여기 DNA가 들어서 DNA를 쓸게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여기서는 에너지를 만들죠. 그 다음에 리보솜이란 기관이 있어요. 리보솜. 이렇게 세포가 간단하게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더 원래 굉장히 복잡한데 내가 생명이나 영양을 이해할 땐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건데 여기서 이 세포가 하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요 두 가지로 생명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돼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생명은 첫 번째 번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신 분이 있나 봐. 번식 바로 이게 나오시죠? 번식과 대사를 해야 됩니다. 대사. 번식과 대사. 생명체는 요 두 가지 가지고 생명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해요. 바이러스는 뭘까요? 바이러스도 세포일까요? 바이러스는 뭐냐면 번식은 할 줄 아는데 대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DNA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생명이라 그래요. 세균은 세포, 단세포 하나이기 때문에 세균은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 정도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번식과 대사인데 번식은 말 그대로 요 DNA, 세포 속에 있는 DNA에 있는 뭐가 들어있냐면 저 속에는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설계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뭔 놈의 설계도가 있어? 저 속에? 있습니다. 설계도가. 우리 뭐 과학 잡지나 뭐 과학 프로 이런 데 보면은 요런 거 보셨죠? 요렇게. 이중나선이라 그러는데 요런 게 들어있어요. 염색체는 들어보셨죠? 요 핵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염색체가 23쌍이 들어있습니다. 23쌍의 염색체가 XX 이렇게 염색체 이렇게 쌍으로 이루고 있죠. 마지막에 23번째 XY 염색체로 남녀가 구분이 되죠. 그렇게 구분되는데 그 예를 들어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염색체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렇게 실타래가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 실타래를 쫙 풀러보면 DNA가 나옵니다. DNA가 나와. 그럼 여기에 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뭔가 정보가 기록이 돼 있어요. 정보가 기록이 돼 있어요. 글씨로. 우리 컴퓨터 보면 디지털 그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0101 001101 이걸로 모든 거를 다 표현을 합니다. 디지털은. 비슷하게 우리 몸은 여기에 글씨가 아데닌이란 물질, 여기 아데닌, 티민이나 구아민, 시토신 이렇게 ATGC 결합으로 염색체가 DNA가 구성이 돼요. 이게 한 글자가 아데닌과 티민 한 글자, 구아민과 시토신 한 글자, ATGC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글자들, 한 글자, 두 글자에서 저 두 글자로 모든 걸 표현해 놨어요. 뭘 표현해 놨을까요? 우리 몸의 구성과, 구성이 95%, 구성이 95%, 그 다음에 작동 조절, 구성이 5% 반대입니다. 구성이 5%, 작동 조절이 95%. 이래서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우리 몸에 예를 들어 요 속에 구성이면 우리 생김새. 자, 눈썹은 몇 개, 코는 얼마나 오똑하게, 눈은 쌍꺼풀이냐 열꺼풀이냐, 이빨은 덧니가 있냐 없냐, 뻐드렁니냐 아니냐, 대머리냐 아니냐 이런 것들 다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턱은 얼마나 튀어나오냐 집어넣느냐, 키는 얼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우리는 생긴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 거 하나하나. 자, 땀구멍 개수까지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런 글씨가 몇 개냐면 30억 쌍이 있어요.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에서 30억 쌍의 글씨로 우리 몸의 구성과 작동 조절이란 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저 양이 상상이 안 가시죠? 30억 쌍의 글자다. 그 정보가 어느 정도냐면 대충 쉽게 말씀드리면 백과사전을 아파트 17층 높이로 쌓아놓은 정도의 정보예요. 백과사전을 딱 하나 둘 셋 넷 딱 쌓아서 17층 정도 쌓아놓은 정보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포 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핵 속에. 그 정보 속에 구성과 작동 조절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설계도가 온 거죠. 이게 설계도. 그 구성 작동 조절이 그러니까 구성은 5%밖에 안 돼요. 굉장히 복잡한 우리 몸의 생김새. 작동 조절은 95%. 호르몬이나 효소의 작동이라든지 이런 생체 화학 반응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를 볼게요. 번식은 요 설계도대로 일어나는데 대사는 뭐냐? 대사는 먹고 쓰고 배설. 요거 오늘도 하셨죠? 뭔가 드시고 뭔가 드신 게 살로 가든 에너지로 가든 그죠? 뭔가를 만들어지고 우리 몸속에서 쓰고 남은 걸 배설을 시키고 요걸 대사라 그래요. 인간의 한 생명도 저거를 잘하고 계셔요. 그죠?
세포도 요걸 다 합니다. 세포도 뭔가를 먹어요. 얘가 입이 다 달렸어요. 세포에도 뭔가 입이 다 이렇게 달려가지고 뭔가를 먹고요. 배설도 합니다. 뭔가를 써요. 요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이 세포가 먹은 걸 가지고 에너지를 냅니다. 에너지를 내거나 요 리보솜이란 곳에서 효소를 만듭니다. 효소. 요렇게. 요런 일들을 잘하면 대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사람도 먹고 쓰고 배설이 잘 일어나듯이 세포도 저게 대사가 일어나면 정말 건강하다 그래요. 아, 세포 하나가 정말 건강하네. 먹고 쓰고 배설이 너무 잘 일어나네. 근데 인간도 보세요. 잘 먹기도 힘들어. 소화가 안 돼. 먹은 게 잘 안 쓰여져. 어떻게 될까요? 맨날 기운이 없어. 밥은 잘 먹는데 살만 찌고 에너지도 안 나와. 배설 맨 변비야. 설사만 해. 대사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게. 그게 대사성 질환이라 그래요. 몸에서 뭔가 내가 먹은 게 안 쓰여지는 거예요. 배설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현대인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죠. 다 이게 뭐예요? 이걸 다 통틀어 대사성 질환이라 그래요. 대사가 안 돼서 생긴 병. 그게 식원병입니다. 식원병. 자, 그러면 이 대사를 잘 시켜주는 게 식원병. 안 써놨나? 식원병. 음식물로부터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사가 안 되는 것. 여기서 이런 병들은 뭔가 식원병인데 음식물 속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게 잘못된 거는 대사성 질환이라 그래. 그죠? 자, 그럼 이 대사가 잘 되게 하려면 뭔가 음식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음식 속에 이 세포가 대사를 잘하게 하는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어요. 초등학교 때. 그쵸? 영양소라는 걸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뭐예요? 세포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해놨어요? 학교에서? 6대 영양소라는 걸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원래 5대였죠? 근데 현재는 6대로 늘었습니다. 자, 5대 영양소 뭘로 배우셨습니까? 당. 그죠? 당.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최근에 하나 는 거. 옛날에 5대였죠. 식물내재 영양소가 늘었습니다. 식물내재 영양, 식내영이라고 쓸게요. 요런 물질, 요렇게 6대 영양소. 얘가 어디에 필요하다고요? 얘한테 필요하다. 세포한테. 세포. 얘가 세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배운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냥 그렇게 배우고 넘어갔죠. 그냥 외우고 시험 보고 넘어갔죠. 다 까먹으셨죠. 그죠? 진도 나기 바쁘니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당이 하는 일을 좀 볼게요. 이 당이 하는 일은, 자, 일단 당이나 이런 것들이 뭘로 이루어졌는가 근본적으로 보시면 화학 원소로 이루어졌습니다. 화학 원소. 화학 원소. 당 하나로 예를 들면 탄소, 수소, 산소의 결합이에요. 유기물이라 그러죠. 탄소 골격을 가지고 화학 물질이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것. 화학 원소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의 조합이 포도당입니다. 이게 포도당 화학식이에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요거. 단백질은 뭘까요?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에 질소가 특별히 붙습니다. 질소. 질소가 붙어서 얘를 질소 화합물이라 그래요. 질소가 화합돼 있으니까. 지방 같은 경우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고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얘도 탄소, 수소, 산소, 비타민 B군만 질소가 들어갑니다. B군이 질소가 들어가요. 얘는 B군만. 무기질 같은 경우는 그냥 무기질은 요 유기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칼슘, 마그네슘, 철분, 요오드, 구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무기질, 미네랄이라고 그러죠. 식물내재 영양소는 뭔가 무기질이나 비타민이 합성된 형태, 그걸 식물내재 영양소라고 특수한 성분이죠. 식물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필요하다? 세포가 번식 대사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 세포 번식 대사가 잘 일어나면 점막, 신경, 근육, 연결 조직 세포 다 건강해지면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요거 논리전개 이해 가시죠? 요렇게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현재 뭐가 문제가 됐는가를 보셔야 돼요. 당 같은 경우는 잘 드시고 계세요. 당. 빵 드시죠? 떡 드시죠? 쌀 드시죠? 하여튼 뭐 단 걸 드셨다, 곡물류 드셨다, 탄수화물 드셨으면 다 당을 드신 거예요. 당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현재. 근데 못 먹는 당이 하나 있어요. 당은 당인데 못 먹는 당, 현재. 잘 못 드셔. 결핍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세포가 대사가 안 일어나. 뭘까요? 그렇죠. 난소화성 당이라 그래요. 소화가 되지 않는 당. 당은 당인데 먹어도 변으로 나갑니다. 버려지는 당. 그걸 식이섬유라 그래요. 식이섬유. 식이섬유 요게 현재 잘 못 드시고 계셔서 저 식원병이 옵니다. 특히 당뇨, 변비 이런 것들이 있죠. 장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탄소수, 산소, 질소 붙어 있죠. 얘는 뭐가 문제일까요?
필수 9가지, 불필수 11가지가 필요합니다. 얘는 정말 먹기 힘들어요. 9가지, 11가지 합쳐서 20가지죠. 그거를 다 먹기가 힘들어요. 내가 식생활에서 고기만 먹으면 단백질 먹으면 뭐 충분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고기하고 그리고 콩류, 식물성, 곡물에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섞어서 잘 먹어도 20가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20가지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잘 알 수가 없고 먹기 되게 힘들어요. 단백질을 제대로 먹기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영양소가 뭘까요? 단백질이에요, 사실. 우리는 더블 X를 강조를 한국에서는 특히 그렇잖아요. 더블 X를 강조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하죠. 근데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본이에요. 아주. 단백질을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아주 자세하게 또 해드릴게요. 얘가 매출이 중국이 1위라 그러죠. 그죠? 단백질 교육이 되게 잘 돼 있나 봐요. 근데 한국은 단백질에 대해서 잘 몰라. 그냥 고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요? 근육 커지는 거 아니야?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단백질이 하는 일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먹기가 힘들다. 20가지를. 지방 같은 경우는 필수를 먹기 힘들어요. 지방은 잘 드시죠? 고기 먹으니까 지방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근데 필수를 못 먹는다. 필수. 필수는 뭘까요? 불포화 지방산이라 그래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거 있죠. 특히 오메가3가 부족합니다. 필수는 오메가6, 오메가3, 오메가9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나 오메가3는 정말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따로 드셔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비타민 같은 경우는 정말 먹기 어려워요. 오늘 요거 강조할 거예요. 첫 번째로. 비타민, 무기질, 식물내 영양소 요게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요. 제가 요게 부족해서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것들 부족증으로 뭐가 있었냐면 일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는 매일 두통이 있었어요. 20대에 편두통 그리고 항상 욱신욱신하고요. 뭔가 생각이 잘 안 났어요. 지금 막 뭔가 생각이 나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그때는 뭔가 뭐를 하려고 나 뭘 저걸 가지러 가야지 뭘 해야지 하고 그 장소에 가잖아요. 잠깐 딱 가면 여기 왜 왔지? 요렇게 20대 그랬어요. 심각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보통 40, 50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죠? 근데 20대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냐 눈으로 보면 맨날 눈이 뻑뻑했어요. 눈이 어땠냐면 그냥 이런 습관 가지신 분 있죠? 이게 깜빡깜빡 계속 제가 보면 알아요. 여기서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강의하다 보면 있어요. 왜 그러냐? 뭔가 비타민 중에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계속 깜짝깜짝거렸고요. 코는 어땠을까요? 눈이 깜짝깜짝하니까 코도 같은 계열이거든요. 점막 계열이에요. 점막. 눈 점막에 건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깜짝깜짝했고요. 코가 맨날 마르고 비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얘기하다가 안녕하십니까? 저 아메이하는 저긴데요. 모냥 빠지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 아메이 사업이 정말 비전 오겠어요, 그죠? 내 관리가 건강 관리가 안 되면요 비전 못 봅니다. 막 이러고서 아우 머리야 이러면서 얘기하다 여기 생각이 잘 안 나지?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뭐 사업이 됐겠어요. 처음에 건강을 잘 모르고 사업했어요. 처음에 그냥 했어. 그냥 사업 설명만 막 하고 다녔거든요. 그냥 나는 한 번에 비전 봤으니까 사업 설명. 근데 사업 설명하는데 맨날 훌쩍거려 막 이러고 앉았어. 그리고 어깨가 맨날 이러신 분 있어. 지금 저한테 걸려요. 제가 찾아낼 거. 어깨 이런 습관이 있었어. 이런 옷을 못 입었습니다. 제가 원래 너저분한 옷 있죠. 아주 박스티 이런 거밖에 못 입었어요. 큰 거 2X라지 이런 거. 왜냐 어깨가 결려요. 이렇게 꽉 끼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결려? 천근만근 들어보셨어요? 천근만근? 막 죽을 것 같아. 계속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 깜짝거리지 이러지 막 이러지. 야, 이게 진짜 보는 사람 그죠? 진짜 추잡스럽고 막 그런데 저는 정말 괴로웠죠. 장은 어땠을까? 변비가 그죠? 변비가 군대 있을 때 변비가 너무 심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변비가 있어서 그 출입구 있죠. 출입구가 다 해졌었어요. 출입구, 변 출입구 다 해져가지고 20대 그랬다니까 한 번 해지잖아요. 아무는데 한 일주일 걸립니다. 해져 보신 분. 한 번 해지면 그 아물 때까지 뭐 안 써요? 일주일 동안 안 쓸까요? 자, 상처 나면은 그냥 데일밴드 붙이고 거기를 안 닿게 하면 안 아프잖아. 그죠? 이건 상처를 계속 건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정말 아픕니다. 막 진짜 쩔뚝쩔뚝 걸을 정도로 아파요. 그거 있었죠. 그 다음에 쥐가 잘 났습니다. 밤만 되면 쥐가 나. 그리고 발가락, 손가락 막 쥐가 났습니다. 손가락이 한번 이렇게 쥐가 혼자 막 갑자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더니 안 펴져. 내가 펴야 돼 이렇게. 피고.
그런 증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이 있었고 잠이 안 와.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 4시까지 잠이 안 와요. 11시에 분명히 난 눈을 감았는데 잠이 계속 안 와요. 그게 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요 안에 있었더라고요. 요 안에 문제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그게 다 있었던 걸 몰랐죠. 이 암이 안에 와서 알았어요. 와, 진짜. 그래서 지금 그것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싹 고쳤지. 그죠? 싸그리 고쳤습니다. 진짜 은인이에요. 저 같은 경우 종합, 그러니까 그걸 아마 냅뒀으면 저는 아마 무슨 질환명이 붙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질환은 아니잖아요. 증상인데 다 하나하나 뭔가 신호를 준 거예요, 몸에서. 너 관리해라. 너 관리해라. 좀만 더 해봐라. 계속 이렇게 뇌에서 신호를 준 건데 뭐 알아야지 관리를 하지. 그렇죠? 그런 분들 되게 주변에 많습니다. 말 못할 고민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갔는데 요거 문제였다. 특히 비타민 무기질 요 부분이 해결되면서 좋아졌어요. 특히나. 이따가 요거를 자세히 하나하나 한번 파헤쳐 볼게요.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공급받고 있었을까? 음식이죠. 근데 음식 속에 식물이 갖고 있으면 식물이 요걸 만들어내. 식물이. 식물 하나 그려볼게요. 식물이 만듭니다. 그래서 식물이 뭘 받아서요? 광에너지를 받습니다. 광자를 받아요. 광에너지. 광에너지를 받으면 식물은 뭘 갖고 있습니까? 엽록소를 갖고 있죠.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광합성 작용을 해요. 그걸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탄소 동화. 탄소 동화.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공기 중에 뭐가 있을까요?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 있고요. 산소가 21%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0.03%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땅 속엔 뭐가 있을까요? 화학원소. 물, H2O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질소. 질소는 원래 땅에는 없는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으로 끌어내려주는 아주 이로운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거를 특히 콩과식물, 우리 뉴트리 농장에 콩과식물을 심는다고 들어보셨죠?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왜? 콩과식물 뿌리에는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살고 있습니다. 걔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N2라서 이게 안 쪼개져요, 잘. N1, 이온화가 돼야 돼. 근데 N2로 딱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질소가 많아도 공기 중에 걸 잘 못 써요. 그 뿌리혹 박테리아가 뿌리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얘를 N1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식물이 흡수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하는 거예요, 식물하고. 식물한테 질소 흡수하기 좋게 쪼개서 양분을 주고 식물한테 뭔가를 얻어먹는 거죠. 그게 뿌리옥 박테리아. 그래서 콩과식물을 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땅 속에 질소가 풍부하면 그걸 되게 기름진 땅이라 그래요. 비료, 질소 비료도 주잖아요, 우리가. 콩과식물을 심으면 자연의 질소가 들어옵니다. 화학 질소 비료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산소가 됩니다. 땅이 망가져요. 아메이 그 뉴트라이트 농장은 절대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콩과식물을 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했네. 자, 그래서 질소, 땅 속의 질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무기질. 미네랄이 풍부한 이런 땅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식물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씁니다. 그리고 땅 속에 H2O, 질소, 무기질을 써서 동화시키는 거예요. 합성, 동화. 우리 뭔가 물질은 이화와 동화라는 게 있어요. 이화는 분리되는 거죠. 동화는 합쳐지는 것. 그래서 뭔가 짬뽕을 해내서 당도 만들고요. 단백질도 만들고요. 지방도 만들고요. 비타민, 무기질은 만드는 건 아니죠. 땅 속에 있는 걸 그냥 빨아들이게만 돼 있어요. 무기질 합성은 안 돼요. 땅에 풍부하게 있는 걸 그냥 빨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기질이 풍부하고 요게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있어야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영양가를 풍부하게 머금고 있는 거죠. 근데 요 환경이 어떻게 됐다? 현재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그죠? 엉망. 목소리 잠깐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엉망이. 왜? 같은 톤으로 하면 졸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근소근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졸지 마시라고. 자, 얘가 엉망이 됐다. 환경. 자, 첫 번째, 재배 환경. 재배 환경. 재배 환경이 어떻게 됐다? 망가졌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유통. 뭔가 유통에 문제가 생겼어요. 세 번째, 가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 세 가지의 문제. 식물이. 자, 재배 환경이 어떻게 됐을까? 자, 농약, 화학 비료, 뭐 살충제 막 이런 거 주죠. 그 다음에 하우스 재배하죠. 농사 한번 져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농사. 저희 동네가 시골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 농사집니다. 저희 집에 텃밭도 있고 저희 앞에 하우스도 있고요. 막 이렇게 논농사도 짓고 다 져요. 농약을 맨날 뿌려. 저희 집이 아무리 유기농으로 텃밭으로 농약 안 뿌리고 하려고 해도 담 넘어 들어와요. 바로 옆에서 촥촥 뿌리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 뿌립니다. 넘어와. 유기농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왜? 농약 많이 뿌리죠? 비료, 화학 비료 많이 줘. 천연 퇴비 비료면 괜찮아요. 근데 화학 비료를 줍니다. 그리고 하우스 재배를 해서 햇빛을 못 받아요. 식물이. 햇빛을 광을 충분히 받아야 그 광합 성장이 일어나는데 그냥 뜨뜻하게 해서 키워요. 이해하시죠? 그런 문제. 그다음에 유통을 보면 유통의 문제는 자, 여기서 미네랄 좀 얘기를 드리는데 미네랄이 땅 속에 또 없으니까 빨아들일 수도 없어요. 땅이 미네랄이 고갈돼 있죠. 한국 땅 같은 경우는 셀레늄이 완전 제로화돼 있습니다. 뭐 셀레늄만이요? 여러 가지 그 비료들 많이 주죠. 무슨 비료로만 키울까요? 식물을. 칼륨, 인산, 칼슘, 질소 요 비료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땅 속에 미네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 비료 네 가지만 줘도 식물은 크기는 잘 커요. 때깔은 좋아. 근데 미네랄이 네 개만 필요할까요? 식물이? 50여 가지 미네랄을 원래 머금고 있어야 돼요. 식물은. 50여 가지. 땅 속에는 원래 50여 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있어요. 땅 속에. 근데 한국 땅에 어떻다 현재? 없어요. 미네랄이 고갈 상태입니다. 윤작이란 걸 안 해요. 계속 농사를 져요. 그 땅에서. 계속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다 보니까 땅에 미네랄은 보충은 안 되고 계속 식물이 빨아들이기만 하니까 현재 고갈된 지 너무 오래됐죠. 그렇게 한 50년 전에 갖고 있던 땅 속의 미네랄과 현재 미네랄이 적게는 한 5분의 1에서 많게는 막 몇십 분의 1까지 줄었다 그래요. 그건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식물을 아무리 심어도 한국 땅에서는 미네랄을 머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 고갈 상태가 많이 와서 문제가 많이 되죠. 무기질. 그 다음에 요렇게 좀 부실하게 자랐지만 어쨌든 뭔가 영양소는 있어요. 그죠? 얘를 이제 재배를 탁 합니다. 얘를 딱 따요. 따서 유통을 시켜야죠. 바로 따서 이제 드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마트 가서 사 드시잖아요. 그죠? 얘가 마트까지 오는 동안 살아 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죽어 있어요? 식물은 삽니다. 살아요. 인간은 목을 탁 치면 죽는 거잖아요. 얘는 목을 탁 쳐도 살아 있어요. 그리고 유통되는 기간 동안 자기 몸속에 있던 영양소를 씁니다. 계속 고갈시키고 있어요. 계속 살기 위해서 계속 쓰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유통해서 우리 식탁까지 오면은 영양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쭉정이만 있습니다. 그걸 바로 드셔요? 아니죠. 냉장고에 넣잖아요. 냉장고에 넣고 하루, 이틀, 3일, 4일. 진짜 죽었을 때는 얘가 썩어서 막 그죠? 썩었을 때가 진짜 죽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양소가 살아있으면 오래 갑니다. 근데 냉장고에서 나중엔 썩어 없어져요. 왜? 영양소가 다 썼단 소리예요. 자기 방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유통을 해서 식탁까지 오는데도 영양소 고갈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공 처리를 합니다. 무슨 가공이요? 우리 집안에서도 가공하고 계세요. 요리를 하시잖아요. 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영양소가 없는 게 왔는데 영양소 파괴 조리법이 많잖아요. 우리 퀸 냄비는 영양소를 그대로 살리죠. 그죠? 근데 일반 것들은 영양소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가공은 또 어디서 해요? 저런 원료를 갖다가 공장에서 뭘 해요? 가공을 하죠. 그 가공의 기본은 뭘까요? 내가 업자야. 그죠? 생산업체. 식품을 생산해야 돼. 그러면 영양소를 무조건 제로화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썩지 말라고. 균은 영양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균이 끓지 말라고 영양소를 제로화 시키는 게 가공의 아주 기본이에요. 그럼 나는 그 슈퍼나 마트에 이렇게 풍요 속의 그 빈곤이라고 풍요롭게 이렇게 맛있는 거 많잖아요. 가공식품들. 지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은 가공식품. 사과면 사과의 형태가 있어야 되고, 그죠? 바나나면 바나나의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가공이 된 형태로 뭔가 다른 모양이 돼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영양소가 제로화됐다. 그럼 영양소가 제로화돼 있으면은 맛이나 색이나 향이 엉망이죠. 그러니까 뭘 첨가할까요? 맛을 내는 그쵸, 첨가제를 넣습니다. 색을 내는 첨가제를 넣습니다. 향을 내는 첨가제를 넣어요. 그 첨가제는 다 어디서 비롯됐다? 거의 다 석유에서 비롯됐습니다. 석유화학 물질. 석유가 아닌 것도 있어요, 가끔. 그러나 안전한 물질들이 아닙니다. 그런 물질들이 범벅이 된 걸 우리가 드시고 계시는 거죠. 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문제가 많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요거 결핍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죠? 영양소 6대 영양소 결핍 상태에 이르러서 어떻게 됐다? 세포가 번식과 대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 임신도 안 되잖아요. 그죠? 번식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번식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생명의 역할이 안 된다. 인간 자체로 하나만 봐도 뭔가 요즘에 임신도 안 되고, 그죠? 그 번식이 안 되고 있다는 그 큰 문제입니다. 세포 단위로 봤을 때 이런 세포들이 저런 영양소를 갖고 일해야 되는데 일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현재.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와서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된다. 대사성 질환으로.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요거를 다 커버해낸 회사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 알고 계셔요. 요거 외울만 하시죠? 요거를 간단하게 외우시면 돼요. 제가 한 것처럼 막 45, 50분짜리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짧게 한 뭐 10분, 15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시면 돼요. 요거를.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그 건강식품을 접하시는 분들한테 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걸 그 요약해가지고 저처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처럼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듣고 앉아있을 소비자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 내용을 다 알아야죠. 강의를 한다 그러면 한 40분, 1시간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갖추나 요약해서 한 5분짜리, 10분짜리로 얘기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축숙숙 이해하겠죠. 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처음에 그 소비자한테 말씀드릴 때. 그리고 뉴트리라이트를 설명드려요. 뉴트리라이트. 요거를 완전히 커버한 거예요. 요 세 가지 환경을. 완전히 커버해서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가 요거를 1934년에 만들어졌죠. 근데 만들어진 게 34년이지 20년대부터 그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뉴트리라이트 창립자인 칼렌버그 박사님이죠. 중국의 그 주재원으로 나와 계시다가 중국에서 이렇게 문화혁명 때인가 그래요. 그때 수용소 생활을 하셨다 그러죠. 그때 뭘 줬다 그래? 수용소에 계신 분들이 영양결핍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때 우리 식물 속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때 아주 궁금증을 갖고 계셨을 때요. 그래서 그 식물 그 주변에 있는 그 식물을 이렇게 풀을 뜯고 그 다음에 녹슨 못을 스프에 넣어서 끓여가지고 먹였더니 그 스프를 드시면서 수용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건강하게 수용소 생활 마치고 나왔고 안 그러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용소 생활을 끝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식물에 뭐가 있지 않을까 더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뭐가 있겠다 해서 미국에 건너와서 연구를 하시고 34년도에 VPC라고 만든 거예요. VPC라고. 비타민 프로덕트 회사, 컴퍼니. 비타민 제조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게 VPC예요. 처음부터 뉴트라이트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요걸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좋게 했느냐. 처음에 땅부터 좋게 하신 거죠. 재배 환경을 굉장히 좋게 관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유기농으로 했죠? 유기농. 재배 환경 아까 농약 줬을까요? 농장을 갖고 있습니다. 뉴트라이트가. 농약을 주지 않습니다. 농약이 아니라 뭘 줘요? 주지나 천적을 풉니다. 무당벌레를 푼다 그러죠. 무당벌레도 아무거나 풀면은 오히려 갉아먹어요. 식물을. 특수한 무당벌레가 있습니다. 천적만 잡고 식물 안 갉아먹는 놈이 있대요. 그래서 그 천적을 이용해서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뭘 줄까요? 비료. 비료도 천연의 퇴비를 줍니다. 안 가봤지만, 그죠? 가보신 분이 있잖아. 그죠? 퇴비를 막 준대요. 저는 안 가보고 믿어요, 그냥. 그 사진을 보니까 막 변을 막 이만큼 쌓아놨더라고요. 밭에다 주려고. 그래서 천적을 해요. 비료도 천연 비료. 천연 비료. 천연으로 주고. 그 다음에 뭘 줄까요? 하우스 재배할까요? 아니죠. 일조량이 굉장히 쨍쨍합니다. 일조량. 뉴트라이트 농장 보면은, 일조량이 쨍쨍하고 비가 안 와요. 연간 강수량이 400mm 이하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요즘에 비 굉장히 많이 오죠. 1300mm 이상이 와요. 1년 동안. 특히 집중호우가 많이 오죠. 그 뭐라 그래? 우기라 그래? 뭐라 그래? 장마철에 그죠? 장마철에 우기? 장마철. 장마철에만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뭘 이용하냐면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지하수. 지하수를 사용해서 그죠? 미네랄이 풍부한 만년설에서 녹아내린 물 가지고 지하수를 퍼올려서 그죠? 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굉장히 미네랄을 많이 품고 있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줄까요? 거기에 농약은 절대 치지 않기 때문에 그 밭이 있어요. 밭이 이렇게 있으면 윤작도 하는데 윤작 4년에 한 번씩 윤작을 한다 그래요 보통. 여기서 졌으면 여기서 안 짓고 여기서 4년 쉬었다가 4년 후에는 여기서 안 짓고 여기서 짓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땅을 쉬게 한다 그래요. 땅을 쉬는 동안은 그 잡초가 자랄 거 아니에요. 그때 양을 풀어요.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키우는 양이 있습니다. 소나 양을 풀어요. 걔는 잡아먹으려고 우유 짜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농장을 위해서 농장에서 요 풀을 뜯고 지가 변을 싸겠죠. 그 변이 자연 퇴비가 됩니다. 그렇게 자연적인 농장을 가꾸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농약이 저희 집 같은 경우 담 넘어 농약 들어온다 그랬죠. 여기도 그럴까 봐. 주변 농가가 있어요. 뉴트라이트 농장 아닌 농가가 있는데 거기서 농약이 날라올까 봐 거기다가 농약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쓰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소출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소출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그래요. 아니면
주변에 농장하고 완충지대를 둡니다. 한 몇 수키로, 한 1, 2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정도의 완충지대를 줘서 농약이 날아오지 않게 막아준다 그래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이 해충 이 천적의 해충을 너무 또 잡아먹으면 안 된대. 그죠? 나쁜 놈도 너무 박멸하면 안 된대. 그래서 조금 냅둬야 된다. 그래서 농장 주변에 해충 피난소를 만들어놔요. 해충이 가서 피해 있을 수 있게. 왜 해충을 다 박멸하지 않을까요? 왜? 자연의 섭리, 균형. 맞죠? 왜 특히 그러냐면 얘가 좀 맞고 커야 돼요. 식물이. 맞아야 뭐가 생긴다? 식물내재 영양소가 생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자, 온실 속의 화초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 뭔가 해충한테 뭔가 살짝 갉아먹히기도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질을 방어하기 위한 물질을 더 생산합니다. 식물은. 그게 바로 식물내재 영양소예요. 근데 하우스에서 이렇게 오냐오냐 이렇게 키우고 농약 줘가지고 다 방어시키고 이런 식물은 식물내재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식물내재 영양소를 위해서 식물을 그 과일이나 야채를 먹는다 그래도 웬만한 한국 마트에서 파는 그 식물들은 식물내재 영양소가 굉장히 적어요. 이해하시죠? 농약이나 비료 주고 막 이렇게 고이고이 키운 것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해충한테 갉아먹히기도 하면서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박멸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유통. 그럼 이렇게 잘 키운 걸 가지고 유통기간이 길면은 아무리 내가 그 뉴트리 농장에서 잘 키웠다 하더라도 그죠? 안 되겠죠. 유통기간이 길면. 그래서 농장 바로 옆에 영양소 파괴 없이 가공시킬 수 있는 그죠? 가공 공장이 있어요. 저온 탈수 공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식물 자체가 언제 재배하냐면 자, 알팔파 같은 경우는 식물을 여기서 그 전에 요거 먼저. 자, 우리는 식물을 예를 들어 이걸 다 잘 키웠어요. 그럼 이 식물을 원료 작물로 쓰는데 내가 일반적인 기업가예요. 그러면 저거를 뿌리째 뽑아서 저걸 다 갈아서 식품을 만들면 소출이 많겠죠. 최대한 나오겠죠. 근데 아메이는 알팔파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한 11cm 정도만 잘라서 쓴다 그래요. 알팔파 길거든요. 그죠? 긴데 위에 영양소가 제일 많은 부분만 똑 따요. 그것만 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업자야. 그 생산 건강식품 업자면 이걸 다 써야지. 그죠? 이파리를 와장창 다 써가지고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매출을 올려야죠. 근데 여기만 만약에 영양소가 있으면 여기만 똑 따서 요것만 쓴다니까. 나머지는 소 먹으라고 냅둬. 그죠? 이게 처음에 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렇게 하지? 저걸 다 쓰지? 나중엔 이 기업이 철학이 있구나. 뭐가 다르네. 누가 알을 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요것만 쓰니까 어떻게 효과가 또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 양만 가지고 그냥 팔아먹으려고만 했으면 안 되겠죠. 이런 효과가 없겠죠. 우리가 식품 먹고 뭐가 좋아졌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는 이런 거 알까요? 위에서부터 11cm만 따고 그리고 새벽 몇 시에 그 재배를 해야 그때 영양소 함량이 제일 높고 뭐 아세로라는 뭐 어느 정도 들 익은 걸 써야 뭐 비타민 C 함량이 많고 이런 거 연구 안 한다는 거예요. 일반 회사는. 근데 아메이는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랑이 있구나. 사랑. 사랑?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놈의 사랑이 뭐 얼어 죽을 뭐 이러시는 분 있어요. 여기 굉장히 비즈니스 오래 하시고 우리 전설적인 우리 리더분들은 그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기업은 진짜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넘치는 기업이구나. 사랑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짓을 할까? 그죠? 아메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그냥 팔면 되지? 이윤을 창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어느 정도 신경 쓰느냐면 공부 계속 하시면 내 자식한테 반찬을 해주는 마음보다 더 신경을 쓰더라 이거죠. 내 자식한테 해주는 반찬보다 더 신경 써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공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자료를 또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유통 과정이 굉장히 짧아요. 어쨌든 바로 옆에 가공 공장이 있으니까 소실되는 걸 굉장히 방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까지 말씀드렸구나. 그렇게 해서 나온 것 중에 베스트셀러가 더블 X라는 거죠. 더블 X. 베스트셀러 더블 X. 그래서 더블 X를 가지고 오늘 비타민, 무기질, 식물내재 영양소 요거를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한 13가지 정도 되고 무기질은 한 50여 가지 되고 식물내재 영양소 한 30여 가지 된다 그래요. 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재배가 된 걸 가지고 만드는 것 중에 더블 X를 가지고 말씀드린다. 그럼 더블 X는 베스트셀러죠.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더블 X는 요렇게 보시면 되죠. 알 요런 거 두 개, 요런 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걸 하루에 2번 먹게 돼 있죠. 공부 좀 열심히 하시다 보면 하루에 2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손 잡힌 대로 먹어요. 숟가락 이제 우리 그 통 있죠? 그 우리 대용 그 이렇게 통 집에서 이렇게 먹게 이렇게 쏟아서 이렇게 먹는 통 있잖아요. 거기 숟갈 들어 있죠. 그냥 숟갈 되는 대로 그냥 4알이든 5알이든 그냥 먹어요. 의미가 없어. 2알 은 그냥 먹어요. 자, 얘는 뭐예요? 비타민. 얘는 무기질, 미네랄. 얘는 식물 내재 영양소입니다. 요렇게 요거를 먹게 돼 있어요. 요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더블 X를 요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24가지 작물 가지고 만듭니다. 24가지. 저는 옛날 걸로 외워서 요즘은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름이 조금씩 바뀐 게 있는데 옛날 걸로 말씀드리면 과일류가 9가지 있습니다. 과일이 아니라 야채류가 9가지. 야채는 알팔파 있죠. 알팔파라는 게 아주 아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물로 칩니다. 식물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알팔파가 굉장히 비타민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알팔파라는 작물이 처음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그 토끼나 이런 애들이 좀 이렇게 비실비실하잖아요. 알팔파 사료를 주면 그렇게 살아난대네. 그렇게 알팔파라는 게 되게 사료로도 많이 쓴다 그래. 먹으면 소나 이런 애들이 건강하대. 근데 사람이 먹어도 굉장히 좋은 거야. 알팔파, 물냉이. 그건 생소하죠. 물냉이라는 게 있어요. 파슬리, 브로콜리, 양파, 마늘, 당근, 시금치, 양고추냉이 이렇게 9가지의 야채류가 있습니다. 이 야채류 하나하나 유기농으로 된 거 한번 사 드셔 보실래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그런 게 9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미네랄이 아니라 저기죠. 과일류는 10가지가 있습니다. 과일류는 첫 번째 아세로라 체리가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비타민C의 보고라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세로라 체리, 토마토는 이제 그냥 과일로 느껴요. 야채인데. 감귤, 사과, 자두, 석류, 블루베리, 블랙베리, 크랜베리, 포도가피. 일반 포도는 껍질만 써요. 그래서 과일류 10가지. 자, 이거 하나하나 유기농으로 한번 사 드셔보세요. 굉장히 비싸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이제 허브 작물, 로즈마리, 마리골드, 셀비어, 나륵풀, 계피 이렇게 해서 5가지 총 합치면 24가지 작물이 어디 들어있다? 여기에 들어있다. 요거 외워오시면 다음 주에 제가 선물을 쬐끔한 것 좀 이렇게 준비해 올까 생각은 있어요. 뭐 저걸 외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써먹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죠? 써먹을 때가 분명히 와요. 한번 외워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작물을 선정하는데 하나하나가 그냥 아메이 농장에서 이 땅에선 그냥 아세로라가 잘 나고 이 땅에선 알팔파가 잘 나니까 대충 이렇게 키워서 했을까? 그게 아니고요. 비타민 C가 있으면 비타민 C가 제일 가장 많이 들어있는 작물이 뭐지 해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24가지인데 자, 비타민 C가 아세로라 체리, 사과 있고 자두 있고 석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쭉 200가지의 그 과일 야채 작물을 쭉 늘어놓고 하나하나 토너먼트를 시킵니다. 얘 아세로라하고 사과하고 싸워서 아세로가 더 많네. 아세로라 하나 올라가고 자, 자두하고 석류를 싸웠더니 자두가 더 많네. 올라가서 200대 1을 뚫고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선정된 거예요. 24가지 중에 하나가. 엄선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 사람한테 맞게 만들었냐고요? 아니죠. 한국 사람의 체질에 식습관에 맞게 만들어진 게 한국 더블 X죠. 그래서 직구해서 먹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더블 X가 한국 사람한테 맞는 거예요. 누구하고 공동 연구해서 그걸 만들었죠? 연세대하고 공동 연구를 한 거죠. 연세대에서. 그래서 한국에 있는 더블 X를 먹는 게 가장 맞다. 그래서 비타민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타민 A, B, C, D, E, K 이렇게 있죠. 이거를 알파벳 순서대로 했는데 A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블 X에 있는 걸 먹었을 때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비타민 A는 하는 일이 뭘까요? 자, 화학명으로는 이거를 그 레티노이드라고 하죠. 레티놀. 근데 요거를 전구물질로 우리는 공급을 합니다. 보통 비타민 A의 전구물질 카로틴이죠. 카로틴. 그래서 제품 중에 카로틴 플러스가 있는데 그 비타민 A 제품으로 보셔도 됩니다. 카로틴은 식물 내재 영양소인데 그게 우리 몸에서 필요에 따라 비타민 A로 전환돼서 그 카로틴 형태로 더블 X에도 넣어놨고 비타민 A 형태로도 있어요. 둘 다 있습니다. 카로틴 형태, 비타민 A 형태. 그래서 비타민 A는 하는 일이 점막에 관여합니다. 점액.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저 점막이 안 좋았다고. 이 점막세포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점막세포가 건강하면 이 점막세포가 하는 일은 점액을 잘 뿜습니다. 그 점액을 뿜는 기관은 어딜까요? 우리 몸에서 미끌미끌한 부분 전부예요. 눈 미끌미끌하죠. 눈알 이렇게 살짝 손가락 댔다 떼보세요. 이 물기가 묻어 나오나 안 나오나. 그죠? 나옵니다. 입, 코 다 손가락 넣었다 빼면 축축하죠. 다 점막세포가 뭔가를 뿜어서 코팅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코를 손대다 뗐는데 손이 쩍 달라붙어? 말랐어? 그럼 그분은 뭐가 있어요? 코의 건조가 심해서 비염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점막세포가 점액을 잘 분비해서 칠을 해놔야 방어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방어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자꾸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해서 비염이라든지 감기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점막이 풍부하게 분비돼야 1차 면역이 좋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점막이 좋지 않으면요. 맨날 감기, 맨날 호흡기 질환, 기관지 천식 이런 거 달고 살게 돼요. 그래서 나는 눈 점막이든지 특히 기관지 쪽, 입속, 코 속, 그 다음에 장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 하겠죠. 소화계통에 다 미끌미끌하죠. 말라있지 않죠. 내시경 검사하면 다 젖어있죠. 그 젖어있는 쪽에 다 점막세포가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점액이 충분하게 발라져 있으면 방어가 잘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거. 소화계에서는 점막세포에서 뭘 분비하냐면 소화 효소를 막 분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점막세포가 건강하면. 특히 위산 같은 거 누가 분비해요? 점막세포가 분비하는 거예요. 나는 위산이 잘 안 나와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해, 카로틴이 부족해 하면은 소화액도 잘 분비가 안 돼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소화에 문제도 생기게 된다. 그거는 다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점막 그리고 시력에 도움을 줍니다. 시력은 뭐냐면 야간 시력. 야맹증에 도움을 준다는 거 들어보셨죠? 비타민 A, 야맹증. 이건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비타민 A가 그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합성하는 데 도움을 줘요. 밤에 우리 눈의 세포는 원추세포라는 이 추처럼 생긴 거 그리고 간상세포, 원추, 간상세포라는 이 두 가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추세포는 빛이 있을 때 보는 세포가 따로 있고요. 불을 다 껐을 때 어두운 상태에서 보는 세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간상세포라 그래요. 어두울 때 보는 것. 그래서 그 간상세포가 무슨 물질이 충분히 잘 만들어졌을 때 밤에 잘 보이느냐? 어두울 때. 그게 비타민 A가 충분할 때 로놉신이란 물질 때문에 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밤에 안 보입니다. 요즘엔 야맹증을 내가 야맹증인가 아닌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왜? 맨날 불야성이잖아요. 그죠? 다 밝어. 저희 정도 시골에 와도 요즘엔 시골에 가로등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두운 걸 잘 몰라요. 근데 실제 야맹증을 가만히 냅두잖아요. 나중에 실명 갑니다. 야맹증을 방치하게 되면. 그래서 현재 나는 요즘에 야맹증보다도 그 황반변성이 또 많죠. 황반변성. 제 친구는 아니고 동생이네. 동네 동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실명을 했어요. 33이에요, 33. 걔가. 갑자기 실명했어요. 이유인즉슨 시력은 2.0이에요. 2.0, 2.0. 근데 걔가 그 루테인 부족. 아시죠? 우리 비전 아이디에 들어있는 루테인 부족으로 황반변성이 왔어요. 그럼 의사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걔는 한쪽 눈도 이제 실명 위기가 곧 오겠죠. 그래서 병원 처방은 루테인을 처방했어요. 우리 비전 아이디죠. 비전 아이디도 루테인 많죠. 뭐냐면 걔는 식습관이 어땠을까? 왜 실명했을까? 잘 알아. 밥을 안 먹어요. 맨날 짜장면, 탕수육, 햄버거, 피자, 김치 안 먹습니다. 과일 안 먹어요. 야채를 안 먹어요. 야채를. 맨날 그냥 사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맨날 비만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다 갑자기 눈이 한 번 맛이 간 거예요. 이제 한쪽 눈도 이제 언제 실명할지 몰라요.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눈도 막 너무 밤에 특히 포토샵을 좋아해가지고 포토샵을 하는데 우린 그냥 마우스 이렇게 화면 요 정도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걔는 습관이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어요. 화면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포토샵을 해. 그래야 정밀하게 된대나? 이렇게 보여. 이렇게. 그걸 주로 여기로 봤나 봐요. 이렇게 보니까 하는 맛이 같지. 불쌍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컴퓨터 포토샵은 그렇게 안 해도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어요? 불 꺼놓고 밤에 누워서 핸드폰 이러고 있죠. 거기에 블루라이트 있죠. 블루라이트가 그 시신경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 그래요. 황반을 깎아 먹어요. 황반 변성이 시키는 그 황반이란 부분이 있어요. 그게 거기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황반. 거기를 깎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은 꼭 하세요. 핸드폰을 불 꺼놓고 보시려면 가까이 오래 보시려면 블루라이트 차단 다 아시죠 이거는. 그래서 지켜라. 그리고 그걸 지키면서 뭘 잘 드셔라?
비타민 A, 카로틴 성분을 충분히 드시면요. 시력 보호에 굉장히 좋고요. 안구 건조 이런 거 금방 해결됩니다. 그래서 꼭 안약을 넣지 마시고. 안약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약을 넣으면. 자, 우리 눈이 있으면, 자, 눈을 한번 그려볼까?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수정체가 있고 홍채가 있고 여기에 동공이 있고 그 다음에 각막이 있고 결막이 있고 여기 망막이 있고 여기가 황반이에요. 뭔가 피사체가 맺히는 여기가 그 황반 이 부분인데 여기를 깎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점막 있죠. 점막 같은 내가 뭐 얘기하려다 이 얘기를 했어? 제가 앞에 뭐 얘기했죠? 안약 얘기하다가 자 안약을 넣으면 안약을 넣으면 자 우리가 눈을 깜빡하면 눈물로 지금 눈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깜빡하면 삼중 코팅이 돼요. 눈 앞에. 첨단의 물이 우리 눈물은 그냥 눈물 울 때 눈물이 줄줄 이게 아니에요. 첨단의 코팅이 돼 있어요. 삼중막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게 하나, 둘, 셋. 맨 안쪽은 수성층, 점막층, 수성층 이렇게 돼 있어요. 삼중막, 수성층, 점막층, 수성층. 그러니까 물, 기름, 물 이렇게 삼중막으로 이렇게 다 코팅이 돼요. 그게 우리 눈이 건조해지지 않고 증발되지 않게 계속 이렇게 코팅을 해주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요 점액이 잘 안 짜져요. 점액은 어디서 나오냐면 요 안와라는 부분 있죠. 안와라는 부분에 점막세포가 이렇게 주머니를 다 갖고 있어요. 점막세포. 여기에 눈물을 샘을 계속 생산해서 모아놔. 이 샘을 갖고 있어. 모아놨다가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 딱 자극이 되면 얘를 쫙 짜줘서 여기를 코팅을 싹 해놓는 거예요. 이게 이 샘이에요. 샘. 점막세포로 이루어진 샘. 여기서 쫙 짜놓는데 내가 비타민 A가 없다? 그럼 이 샘을 잘 안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깜빡깜빡해도 뻑뻑하기만 해. 윤활 유출이 안 됩니다. 비타민 A 잘 드시면 요 액이 잘 만들어져요. 이해가 가시죠? 요 안와가 잘 칠해집니다. 잘 칠해지니까 눈알도 잘 돌아가겠죠.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안 그러면 눈이 이렇게 뻑뻑해서 걸려요. 그 정도로 뻑뻑하신 분들은 안약을 자꾸 넣잖아요. 그러면 걔네는 우리 눈처럼 우리 인간이 만든 눈물새처럼 첨단으로 만들까요? 첨단으로 못 만들어요. 엉망이죠. 눈에 각막에 붙어버려요. 자꾸 각막에 그 눈물샘이 자꾸 붙고 붙다가 나중에는 각막을 망치게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눈물샘을 자꾸 이렇게 공급을 하잖아요. 우리 몸의 특징. 외부에서 뭔가 자꾸 나하고 비슷한 걸 공급한다? 내 몸에서 만드는 걸 공급한다? 그러면 안 만듭니다. 호르몬도 마찬가지죠. 호르몬제를 계속 외부에서 맞으면 내 몸에서 안 만든다. 그거는 호르몬 그 신경 시간에 좀 이렇게 더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외부에서 자꾸 뭔가를 공급하면 내 몸에서 더 안 만든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부교감신경이 아니라 교감신경이죠.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 눈물샘이 만들어져 있어도 못 짜줘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또 눈이 건조합니다. 이건 팁이에요 그냥. 그래서 나는 이런 거예요. 카로틴 플러스를 분명히 눈 건조한 데서 줬어. 근데 그 사람이 한두 달 먹어도 이렇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물어보셔야 돼. 혹시 스트레스를 이렇게 요즘 많이 받고 계시냐고. 특별하게 많이 받으시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실토하실 거예요. 나 사실 요즘에 뭐 애가 속썩여가지고 뭐 어쩌고 뭐 남편이 뭐 바람을 뭐 이런 소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스트레스. 그러면 모든 그 교감신경이 항상 항진이 돼 있다 그래. 그걸 교감신경 항진 상태가 되면 부교감신경이 올라올 새가 없어요. 부교감신경이 있어야만 이 눈물이 잘 분비가 돼요. 얘만 잘 분비될까요? 코점막, 입점막 다 분비가 잘 돼야 되는데 스트레스 상황이면 모든 점막이 스톱, 올 스톱. 소화도 안 됩니다. 100%. 눈이 뻑뻑하다 계속 그 식품을 줘도 뻑뻑하다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코도 문제가 있어요? 혹시 소화는 잘 되세요? 분명히 안 됩니다. 눈이 뻑뻑할 정도면. 분명히 안 돼. 그걸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음 주에 신경 때 요 연관지어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것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비타민 A가 눈하고 관련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고 그 다음 비타민 B군. 비타민 B는 군이라 그래요. B라고 안 하고 1, 2, 3, 5, 6, 7, 9, 12가 있습니다. 이거 화학명으로 외우시면 전문가 소리 들으십니다. 화학명으로 한번 외워보실래요?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판토텐산, 그 다음에 피리독신, 그 다음에 비오틴, 엽산, 코발라빈 이렇게 외우시면은 전문가 소리 들으십니다. 외우시면 돼요. 자, 이게 웃긴 게 자, 요거 하나 외우면 그냥 이것만 평생 써요. 앞으로 암에 1, 2년 하실 거 아니죠.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하실 거잖아요. 그때까지 요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외우면 전문가 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죠? 바뀌지도 않아요. 이건 맨날 이거야. 비타민 A가 하는 일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맘먹고 한번 안 외우니까 계속 또 찾아봐야 되고 뭐였지 맨날 이러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외우시면요. 그냥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저거 하나만 잘해도 전문가야. 전문가 딴 거 없습니다. 아까 24가지 작물 저걸 어떻게 외워왔는데 그것만 외우면 그게 평생 가요. 평생. 외우시면 돼요. 자, 하여튼 화학명 외우시고 얘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로 추리시면 됩니다. 우리 비타민 A가 하는 일, B가 하는 일 책 찾아보면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무슨 만병통치약 같아. 공부하실 때 한번 공부해볼까 하는데 좀 어려우시죠? 한번 비타민에 대해서 공부하실까 책 펴보면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 비타민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거 딱 한두 가지로만 딱 추리셔서 외우시면 돼요. 다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서로. 그럼 겹치는 건 빼고 대표적으로 하는 일 한두 가지만 추려서 외우시면 그게 도움이 돼요. 자, 얘는 첫 번째는 대사. 첫 번째 하는 일. 두 번째 분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만 알고 계세요. 자, 1부터 6까지는 거의 대사입니다. 1부터 6까지. 그냥 딱 뭉뚱그려요. 7부터 12까지는 세포 분열입니다. 이렇게만 하세요. 자, 1번 대사는 뭐냐면 우리 몸에 아까 먹고 쓰고 배설이죠. 뭔가 먹은 게 잘 쓰여지게 도와줍니다. 잘 써야지 먹은 게. 내가 당이란 걸 드셨어요. 당이란 걸 잘 드셨는데 얘가 잘 쓰여지려면 여러 가지 그 대사 과정이 있어요. 그건 다이어트 식품 나중에 말씀드릴 때 그 대사를 알려드릴게요. 대사 과정에 얘가 다 관여합니다. 당이 피루반에서 피루부산이 돼가지고 아세틸코에 되고 아세틸코에 돼서 뭐 크랩소에 들어서 크랩소혈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뭐 시트릭사에 되고 시트릭사에 돼서 ATP 36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과정 사이사이에 이 과정에서 저 과정 에너지가 에너지가 돼가는 과정이 수십 단계가 돼요, 사실. 포도당을 먹은 게 에너지 되는 게 무지하게 복잡해.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것만 아세요. 얘가 다 관여해요, 비타민 B가. 자, 그러면 내가 당을 먹은 게 에너지가 될 때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먹은 당의 에너지가 100%가 안 나오고요. 50%, 40%로 떨어져요. 얘가 부족하면 비타민이. 이해가세요? 얘가 보조 효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부족하면 대사가 안 되면 뭘까요?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ATP란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얘를 각기병이라고 우리 배우셨어요. 다리각자, 기운기자, 다리에 힘이 없는 병. 각기병에 걸린다. 대사가 안 돼서. 얘가 대사에 관여하니까. 내가 에너지를 내는 단계에 다 관여를 하니까.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먹었을 때 나 힘이 좀 나는 것 같아. 그 전보다 덜 피곤해. 이러시는 거 있죠. 그럼 왜냐? 얘가 에너지 대사를 더 좋게 했기 때문에. 먹은 걸 잘 쓰여지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그래서 비타민은 정체 통틀어 얘는 도구라 보시면 돼요. 비타민 무기질은. 도구. 그래서 도구가 없었으면 내가 밭을 손으로 매야 되는데 비타민 B를 공급하잖아요. 호미를 주어준 거예요. 낫을 쥐어주고 삽을 준 거죠. 일을 더 잘하라고. 그럼 일이 더 잘 일어나서 대사가 잘 돼서 에너지가 잘 난다. 특히 비타민 B가 많이 필요한 기관이 어딜까요? 세포가. 세포 중에 뭐 이렇게 크게 나눴지만 간세포가 제일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비타민 B가. 왜? 간에서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죠. 간에서 하는 일은 다 뭘 갖고 일을 할까요? 우리 몸의 일은 다 효소가 하는데 그 효소가 하는 일을 돕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들이에요. 그 중에 비타민 B군이 간세포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간이 하는 일은 굉장히 많죠. 그 일들에 하나하나 다 관여합니다, 얘가. 그걸 다 열거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얘는 하여튼 대사에 관여하고 분열에 또 관여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엽산 보셨죠? 엽산 아시죠? 엽산은 뭐 하는 일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세포 분열 중에 아기를 임신을 하시잖아요. 그죠? 수정이 일어나죠. 걔가 분열을 하나에서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 우리 네트워크 펼쳐 가시듯이 분열을 한다고요. 그죠? 분열을 할 때 엽산이 없으면 분열이 잘 안 일어나요. 자, 애가 태어났는데 손가락이 하나가 없네. 귀를 만들다 마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저 엽산 부족증이에요. 왜? 분열이 안 일어나니까. 저 중국에 어떤 지역에 그 소수민족이 사는 그 중국의 지역이 있대요. 거기는 이상하게 그 기형아들이 많은 거예요. 팔이 뭐 손가락 하나가 없고 막 귀가 하나 없고 이렇게 몸의 형태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엽산 부족이에요. 엽산 부족. 그래 조사해봤더니 걔네들이 주식으로 먹는 그 곡물류에 비타민 미네랄이 너무 정제가 돼서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비타민 미네랄을 첨가한 곡물류를 줬대요.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기형아 출산율이 제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엽산이 기형아 출산 그 방지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 세포 분열. 자, 그러면 아기만 분열이 중요할까요? 아기만. 자, 우리 인간도 분열을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분열하고 계셔요. 왜?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200분의 1이 재생이 됩니다. 하루에. 왜? 이 세포가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재생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점막세포의 재생 주기는
3일이면 재생이 끝납니다. 자, 입천장 까졌는데 1년 갈까요? 3일이면 좋아지죠. 왜 그럴까요? 재생됐기 때문에 그래요. 점막세포는 재생이 빠릅니다. 식도가 타들어갔어. 뜨거운 거 먹어서. 금방 재생되죠. 왜? 재생 주기가 빠르니까. 신경세포는 얘는 한 번 죽으면 사실 끝이에요. 그래서 뇌하고 눈의 신경세포는 한 번 고장나면 실명하거나 그쵸, 치매가 오거나 아니면 뇌졸중으로 그쵸, 사람 구실이 잘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신경세포는 특수하게 얘는 재생이 거의 불가다.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말초신경 같은 경우. 근데 중추 쪽은 불가입니다. 자, 그리고 근육 같은 경우는 7개월. 연결 조직도 뭐 7개월 정도. 그 다음에 간세포 정도는 3개월, 피부는 28일 주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재생을 한다고. 그 재생할 때 뭐가 필요하다? 다 엽산이 필요해요. 애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200분의 1씩 재생하면서 우리 WS 얼마 먹으면 좋아진다 그래요? 보통 6개월 이상 드시라 그러죠. 왜? 몸이 200분의 1을 재생하는 게 보통 6개월이에요. 자, 3, 6, 18, 한 200분의 1이면 6개월 정도죠. 그동안에 WS를 꾸준히 드시면은 세포가 먹고 쓰고 배설이 잘 일어나겠죠. 오늘부터 지금 먹는다 치면. 그럼 오늘부터 이런 물질들이 잘 공급이 되면 200일 후에 나는 세포가 계속 재생이 전체적으로 한 바퀴 딱 한 턴이 돌면서 더 건강한 세포가 재생으로 일어나요. 이해가시죠? 그럼 또 한 턴 6개월 돌면 영양소 공급하면서 몸이 다시 또 한 턴 좋아지고 한 턴 좋아지고 이러면서 몸이 한 번씩 한꺼풀 좋아지시게 돼요. 그러면 그때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뭐 말짱 꽝이죠. 그래서 6개월 이상 드셔야 효과를 본다는 건 200분의 1을 하루에도 재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우리 몸도 매일매일 이렇게 200분의 1씩 분열하니까 이 영양소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시지 않으면 재생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대단한 영양소죠. 비타민 C. 얘는 두 가지 항산화 그리고 결합 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항산화가 뭘까요? 산화는 뭐고? 산화 발표해 보실 분. 산화는 뭐예요? 이렇게. 산화. 상한다 뭐 이런 뜻. 그죠? 썩는다. 뭐 죽음, 노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산화를 좀 알려드릴까? 산화 있지 않아요? 얘 비타민 C는 산화를 막는다. 항산화잖아요. 그래서 산화라는 그거를 정의를 좀 해봤어요. 정의는 뭐냐면 세 가지 정도를 산화라 그래. 첫 번째는 산소가 붙는다. 뭔가 그 물질에 산소가 붙으면 그걸 산화됐다 그래. 우리 쇠에 산소가 붙으면 뭐라 그래요? 녹슬죠. 산화예요, 그게. 뭔가 물질에 하여튼 산소가 모든 산화의 거의 근본 물질로 보셔도 돼요. 산소가 붙으면 무조건 상해. 사과가 산소를 만나면 색깔이 변하죠. 비타민C 와일드암을 바르면 색깔이 잘 안 변하죠. 항산화가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산소가 들러붙는 걸 막는 거예요. 두 번째, 수소를 뺏긴다. 분자 구조로 봐야 돼. 수소를 뺏기면 그걸 산화됐다 그래요. 수소. 세 번째는 뭘까요? 전자를 뺏기면 그래. 전자. 너무 어렵나 오늘? 이 정도 알고 이게 산화의 의미예요. 산소가 붙거나 수소를 뺏기거나 전자가 뺏기거나. 이거는 나중에 또 고급에 알려드릴게. 자, 요렇게 되면 이거 산화라 그러는데 이 산화를 막아주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비타민 C가 그 역할을 한다. 근데 비타민 C는 뭐예요? 포도당 비슷해요. 분자 구조가. 6개, 12개, 6개가 아니라 얘는 포도당이 얘는 6개, 10개, 6개면 요거를 비타민 C라 그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걸 화학 합성으로 막 만들어내. 우린 아세로라 체리에서 있는 걸 가지고 쓰잖아요. 그럼 아세로라 체리에는 요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같이 식물내적 영양소랑 여러 가지 그 기타 물질들이 같이 붙어 있는 비타민 C니까 효과가 완전 수십 배 다른 거예요. 근데 일반에 요걸 너무 포도당이나 이런 거에서 합성하기가 쉽기 때문에 일반에 그냥 순수 비타민 C만 막 그냥 뽑아내서 팔죠. 합성해서. 그걸 합성이라 그래요. 근데 아메이커는 그 효과가 다르다. 식물내적 영양소라든지 기타 물질들이 비타민 C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몸에서 그죠? 활용될 수 있도록 기타 물질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식물내적 영양소뿐만 아니라. 근데 일반의 비타민 C 화학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일어나고요. 일반 화학 비타민을 계속 꾸준히 먹었다. 병원약을 꾸준히 드시는 거랑 똑같아요. 왜? 이 기타 물질이 없잖아요. 그냥 순수 비타민 C, 아스코르빅 애시드만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몸에서 활용하기 위한 물질을 우리 몸에서 뜯어와요. 우리 몸에서 그 분자를 뜯어온다고. 필요한 분자, 원소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뭔가 고갈현상이 일어납니다. 병원약을 꾸준히 드시면 고갈현상이 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고지혈약을 꾸준히 드셨어요. 스타틴을 꾸준히 드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엔자임 Q10을 갉아먹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 갉아먹습니다. 코엔자임 Q10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우리 식품으로도 따로 있잖아요. 그걸 갉아먹어요. 코엔자임, 그러니까 약은 꾸준히 먹으면 뭔가에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꾸준히 갉아먹어서 그 영양소 부족증이 와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C도 뭐 그냥 건강식품 아니야? 우리 근데 화학 합성으로 드시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몸에 뭔가가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갈증으로 인한 문제가 와요. 그런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영어는 잘 모르지만 제가 드럭머거 현상이라 그래요. 드럭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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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강도란 소리예요. 날강도. 영양소 날강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드럭머거. 그래서 합성은 절대 드시지 말아요. 그래서 천연을 드시고 얘를 특히 비타민C를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뺏기는 거잖아요. 산소가 들러붙고 뭔가 뺏기고 뺏기잖아요. 비타민C가 하는 일을 쉽게 말씀드리면 뺏긴 거를 대신 채워줘요. 자, 뭔가가 내가 물질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몸속에서 내 세포예요. 세포도 다 그 화학원소로 돼 있는데 뭔가를 산화돼서 세포가 이렇게 뜯어서 뺏기잖아요. 산화 물질에 의해서 뜯어서 뺏기면 뺏긴 자리는 다시 뭔가를 뜯어오려 그래요. 내 걸 뺏어갔어. 내 신발을 뺏어갔어. 그럼 옆에 놈을 패서 신발을 다시 가져와요. 또 뺏긴 놈은 자기 걸 또 찾아야 되니까 옆에 놈 그냥 멀쩡한 놈 신발을 빼서 막 패가지고 그럼 옆에 놈 또 패고 또 패고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쭉 일어나. 그 반응을 막아주는 게 항산화 물질, 특히 비타민 C. 지 신발을 내줘요. 비타민 C는 지 신발을 내주고 내줬으면 옆에 걸 또 뜯어서 뺏는 게 아니라 그냥 변으로 나가요. 소변으로. 야 그냥 너 가져 됐어. 야 화내지 마. 너 가져. 그리고선 나는 그냥 소변으로 나갈게. 이렇게 가는 게 비타민 C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드시고 계시면 혈액 속에 돌고 계시면 우리 몸에서 시시각각으로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산화 반응이 순간 일어날 때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혈액에 돌고 있어. 비타민 C가. 그러면 비타민 C가 산화 반응이 일어나자마자 뭘 줘요? 지 신발 빨리 줘요. 신발 뺏겼지? 이렇게 혈액을 돌고 다니다가 야 너 뺏겼지? 이렇게 딱 줘요. 너 뺏겼지? 그래서 손상을 방지하는 일을 비타민 C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항산화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렵게 말씀드리면 어려운데 이게 쉬운 거예요. 이해가세요? 내 걸 준다. 희생하는 놈이죠. 그러면서 지는 그냥 나간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서 내 혈액 속에 몇 시간마다 넣어야 된다? 그쵸. 작으면 2시간, 길면 3시간 정도. 2-3시간마다 계속해서 비타민C를 드시면 혈액에 계속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다. 계속 항산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결합조직. 결합조직 같은 경우 우리 콜라겐 많이 들어오셨죠?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합성하는 원료가 비타민C다. 비타민C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죠. 단백질하고 그 비타민C가 같이 합성이 돼야 콜라겐 엘라스틴이 잘 만들어집니다. 콜라겐 엘라스틴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은 뭐 피부에만 좋은 줄로 생각하시는데 모든 조직이 다 콜라겐 엘라스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이름이 결정됩니다. 근육 조직이다, 피부 조직이다, 뼈 조직이다, 머리카락이다. 다 콜라겐이라는 요 그물망 조직 속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콜라겐 엘라스틴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피부에다 막 붙이시는 분이 있어요. 돼지 껍데기에 콜라겐이 많대나? 그래서 돼지 껍데기를 얼굴에다 이렇게 탁 붙이시는 분이 있어요. 흡수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몸에서 만들게 도와주세요. 척척거덕 붙여. 콜라겐을 또 드셔요.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됩니다. 소화돼서 분해가 일어나요. 콜라겐은 다시 단백질과 비타민C로 만들어진 그 분해가 일어나요. 위산이나 소화효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세포가 합성하게 도와주시면 돼. 그 원료만 충분히 공급해 주셔라. 그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는 그렇고 비타민 D 얘는 세포의 이상 분열을 막는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많아요. 이상 분열은 뭘까요? 암세포. 암세포를 예방한다고 굉장히 그쵸. 요즘에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또 우리가 되게 알고 있는 게 이제 뼈에 좋다고 아시죠? 뼈는 칼슘과 마그네슘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 아시죠? 비타민 D가 이 칼슘을 뼈에다 증착시키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비타민 D를 안 드시면 뭐라고요? 구루병,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는 병이 옵니다. 왜? 골연화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게 부족하면은 척추 측만증, 후만증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골이 잘 휘게 돼요. 그래서 비타민을 충분히 먹으면 그런 게 예방이 된다.
비타민 D. 그럼 비타민 D는 뭐에서부터 비롯이 될까요? 아시죠? 콜레스테롤.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콜레스테롤이 반응을 해서 비타민 D로 합성이 된다고 알고 계시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햇빛을 받으면 되겠네. 그러다 검버섯 생기죠. 그거 무서워서 못해, 그죠? 저도 못하겠어요. 먹는 게 나아요, 그냥. 그냥 드시면 돼. 그래서 비타민 D 제품이 따로 나온다 그러죠? 신제품으로. 나오면 충분히 많이 드세요. 걔가 암 예방에 정말 탁월하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타민 E로 넘어갈게요. 비타민 E는 얘는 항산화인데 지용성 항산화로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혈액을 돌면서 하지만 얘는 지용성, 기름의 항산화다. 자, 기름이 상하면 그걸 뭐라 그럴까요? 과산화 지질이라 그래요. 기름이 산화됐다. 우리가 특히 요 지방 중에 필수 지방 오메가3 있죠. 오메가3 지방산에 굉장히 좋은데 오메가3 지방산은 아주 그 쥐약이 산소가 붙으면 아주 쥐약이 돼요. 오메가3는 굉장히 좋지만 산소가 붙으면 과산화 지질이 돼서 정말 몸에 해로운 독약이 됩니다. 근데 비타민 E가 충분히 같이 있으면 산소가 붙는 걸 막아주죠. 그래서 우리 오메가3 제품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E가 엄청 들어있죠. 한 360% 들어있죠. 맞나? 그죠? 300%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보호해준다. 그럼 오메가3만 보호해줄까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요 세포막 보호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돼요. 세포막 보호. 세포막은 뭘로 싸고 있을까요? 다? 뭐, 포화지방도 있지만, 인지질도 있고, 뭐, 그 오메가3 지방도 있고, 그 DHA, EPA, 뭐, 이렇게 아라키돈산 여러 가지 지방들이 같이 공존을 해요. 불포화지방산 쪽에 여기에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좋은 지방을 드시고, 나쁜 지방을 드시면 저 비타민 E를 많이 탑재할 수가 없어요. 지방 때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지방을 드시면 비타민 E 탑재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일 좋은 필수 지방이 뭘까요? 오메가3 지방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고급 지방. 최고급. 우리 제품에도 있어요. DHA가 최고급 지방입니다. 필수 중에. 이 DHA는요. 그 성으로 따지면 성에 뭔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포문이 있죠. 포문. 뭔가 구멍을 뚫어놓잖아요. 대포를 이렇게 구멍에 넣어가지고 빵빵 쏘죠. 방어하려고. 나쁜 놈이 들어오면. 적군이 쳐들어와. 그런 걸 많이 탑재할 수가 있어요. 이 지방산 한 개당 6개를 탑재할 수 있어요. 6개. 빈자리가 6개예요. 6개. EPA는 5개,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이란 거는 4개, 그 다음에 리놀레산은 3개, 이렇게 2개,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탑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누가 제일 많이 쓴다? 눈하고 뇌 신경세포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BDHA 드시면은 그죠? 눈하고 뇌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몸에 들어오면요 무조건 눈하고 뇌에서 먼저 아도 쳐갑니다. 내가 먼저 쓸게 이렇게. 부족하면 뭐 갖다 쓸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눈하고 뇌가 망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같이 비타민 E가 같이 있지 않으면요 그거는 산화된 기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오메가3 지방 있죠. DHA, EPA 지방은 뭐가 문제일까요? 비타민 E가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있어도 찔끔 우리처럼 몇백 %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된 기름 여기에다 뭐 대포를 실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그죠? 첩자를 심어 놓을 수가 있어요. 실제 그래요. 첩자가 이 구멍을 뚫고 막 첩자가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거를 산화됐다 그래. 산화된 지방. 그래서 우리 아메에서는 지방을 어떻게 만들까요? 지방 제품은 전체적으로 공이 첫 번째 진공. 왜?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저 DHA는 특히 산소 붙을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돼지기름, 소기름, 포화지방 있죠? 거기에 많은 포화지방엔 요 낄 자리도 없어요. 어차피 산소가 닿든 말든 우리 삼겹살 굽고 막 이렇게 포화지방 있잖아요. 아무리 내놔도 안 상해. 산소 붙을 자리도 없어. 근데 얘는 붙을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산소가 무지하게 붙습니다. 산화돼요. 두 번째, 열. 저온에서 가공하죠. 저온. 차가운 상태에서. 저온 가공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자외선. 자외선 차단. 자외선은 완벽히 차단한 상태, 차가운 상태, 공기가 없는 상태, 요 조건을 아주 만족하면서 생산하는 게 아메의 오메가3 지방이에요. 여기다가 뭘 넣을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비타민 E를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죠. 그래서 아메이가 좋은 거죠. 요래서 요런 공정 과정을 가지려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돈 진짜 많아야 돼요. 자, 반도체 공장을 제가 잘 들은 얘기예요. 반도체에 다니셨던 분한테. 반도체 공장에 그 클린룸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설에 먼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먼지가 없는 공장 시설을 짓는데 얼마 들까요? 하나 한 채 그 반도체 라인 짓는데 100억 단위? 1000억 단위? 조 단위가 들어가는데 조 단위. 먼지 하나 없는 공장을 만드는데. 자, 근데 이거는 먼지보다 더 심해. 진공이야. 공기를 차단해야 돼. 열도 없애야 돼. 이건 먼지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공정 과정이 들어간다. 그 시설비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 예를 들어 다른 뭐 타사들이 이런 시설을 갖고 있을까요? 지하실에서 대충 만지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믿을 수가 없지. 산소가 드럭드럭 들러붙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인은 믿고 드실 수가 있다. 비타민 E가 그래서 충분히 들어가서 지방 제품을 굉장히 보호하고 있다. 우리의 전체 지방 제품 다 보시면 다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캡슐 속에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레시틴은 거의 1000% 이상, 1300% 정도 들어갔죠. 1200 몇 %인가? 그죠? 왜? 그냥 공기에 노출돼 있잖아. 그죠? 레시틴 제품은 그냥 씹어먹게 돼 있잖아. 캡슐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타민을 많이 넣어놨다. 자,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물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 응고물질. 혈액 응고물질. 만들 때 프로트롬빈이나 피브리노겐이라는 간에서 혈액 응고물질을 만들 때 도움을 줘요. 얘가 부족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쵸. 혈우병. 우리 성경책 보면은 혈우병 환자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피가 한 번 나면 그 응고가 안 되고 멈추지 않는 계속 잘 줄줄줄 나오는 그 병이 혈우병입니다. 비타민 K 부족증이에요. 그래서 K를 안 먹거나 아니면 간에 이상이 있거나 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저 혈우병 그 비슷한 증상이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비타민만 해도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요 정도. 비타민. 그 다음에 무기질 넘어갈게요. 무기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기질이. 자, 무기질은 자 칼슘, 마그네슘, 철분, 요드, 구리, 아연, 망간, 크롬, 셀레늄 요 정도 9가지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실제 더블엑스에 요것만 들었을까? 엄청 들어가 있어요. 50여 가지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표기해? 그죠? 그냥 표기만 중요한 것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얘네가 하는 일은 공통적으로 뭐냐면 신경의 전달입니다. 신경 전달. 신경이 전달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미네랄인데 신경 전달이 얘가 잘 들어가면 원활해지겠죠. 신경 전달이라는 건 뭘까요? 뇌에서 뭔가 명령이죠. 뇌에서 뭔가 생각을 하거나 생각을 운동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뇌의 존재 이유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운동. 그러면 그 모든 그 신경의 전달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한데 얘가 얘가 부족하면 신경 전달이 원활해지지 않겠죠. 그럼 일단 겉으로 보이는 행동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일단은 겉으로 보면. 제가 쥐가 났죠. 눈이 파르르 떨렸죠. 미네랄 부족증입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그건 겉에 보이는 거고 정신적인 거. 신경 전달이 뇌 속에서 원활하게 쥐들끼리 일어나면 사고도 빨리빨리 되고 뭔가 신경의 안정도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 전달이 잘 되면. 근데 얘가 부족하면 뭔가 전달이 쥐들끼리 안 돼. 충돌이 돼.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신이 약간 예민해지게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민해져. 예민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화를 잘 못 참는 사람. 짜증내. 그죠? 뭐 하면은 예전 같으면 알았어. 근데 저게 부족하면 이렇게 돼요. 욱하게 된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욱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도 답답했는데 아메이 만나기 전에 이게 부족하니까 특히 겉으로 드러난 증상 잠이 안 와. 잠이 이게 칼슘이 없어. 칼슘이 특히 칼슘부터 말씀드릴게요. 칼슘은 신경의 안정, 신경 안정. 뼈에 좋은 거 아니에요? 뼈의 99%. 1%의 칼슘은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신경이 안정된다. 신경.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신경은 신경세포 그래도 하나 그려봐야죠. 그죠? 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수상돌기, 축삭돌기라는 게 있어요. 축삭. 이 축삭돌기, 그리고 신경세포끼리 뭔가 정보를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이 세포에서 이 세포로, 이 세포로 이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화학신호 받아서 전기신호 가다가 화학신호 가다가 전기신호 가다가 이 일이 반복돼요. 이게 신경 전달이 제가 이렇게 딱 움직이잖아요. 그 전달이 지금 확 간 거예요. 빛의 속도. 근데 요거 갈 때 칼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요 축삭돌기와 수상돌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되는 부분을 시냅스라 그래. 시냅스. 요 시냅스 되는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 시냅스 끝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결되잖아요.
시냅스 소포라는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에 뭔가 이렇게 물질이 있는데 이걸 신경 전달 물질이라 그럽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보세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신경 전달 물질이 뭔가 밖으로 이렇게 터져 나와서 수용체가 받아들여서 명령이 다시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또 가고 또 와서 이렇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신경은 전달이. 그때 이 시냅스 이 자리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소포에서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뚫고 나와야 돼. 뚫고. 이 물질이 뚫고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이 물질이 그 뚫고 터져 나오게 도움을 주는 게 칼슘이에요. 칼슘이 있어야만 이 시냅스 소포가 터지면서 요 안에 있는 뭐 아드레날린이라든지 뭐 아세틸콜린이라든지 뭐 세라토닌이라든지 멜라토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비가 일어나게 돼요. 지금 내가 칼슘이 부족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화가 나냐? 신경 안정의 그 전달 물질은 가바라는 게 있어요. 가바. 우리 몸이 갖고 있어요. 화나면 야 참어 이렇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 갖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화나는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야야 워워 참어 때리지 마 이렇게 돼. 그게 가바라는 게 여기 들어있다가 탁 터져 나와야 되는데 칼슘이 없잖아요. 안 터져 나와. 참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안 나온다고요. 우리가 흥분하면요 IQ가 떨어져요. 교감신경 항진 상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돼지 IQ가 됩니다. 한 80으로 떨어져요. 사람 패는 게 괜히 패는 게 아니에요. 돼지가 되는 거야 그 순간.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인자하고 막 이렇게 IQ면 높고 막 이렇게 그래 덕을 쌓아도 스트레스 확 받으면은 돼지 IQ 돼가지고 피하 구분이 안 되고 막 때릴래다가 뭐가 나요? 가바라는 게 이게 병원에서 안정제로 줘요 이걸. 병원 약으로. 근데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딱 터져 나오면서 때릴래다가 뇌하고 딱 교신이 되는 거야. 생각이 교신이 되면서 한 대 때리면 이빨 하나에 몇백만 원 이게 딱 떠올라야 돼. TV를 막 이렇게 엎으려고 하다가도 저 TV가 얼마짜리였지 이게 딱 생각나면서 엎을래다가 싼 거 이렇게 던져야 돼요. 종이컵이나 던지고. 부부싸움 할 때. 그걸 칼슘이 있어야 그게 터져 나와서 그게 자제가 된다고요. 근데 저 칼슘이 없잖아요. 저 칼슘이 없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이 안 터져 나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 지금 하나만 예를 든 거예요. 그쵸? 우울하지 마. 이런 것도 너무 우울에 빠지려고 하다 보면 세라토닌이라는 게 분비돼서 행복으로 좀 이렇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칼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칼슘을 충분히 보충하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제때 지가 필요한 게 좀 나와준다고요. 그래서 안정도 되고 뭔가 생각도 빨리빨리 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통틀어 신경 안정의 역할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죠? 이런 일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준다. 마그네슘도 마찬가지 신경 안정의 역할을 하고요. 얘가 근육의 움직임도 작동을 시켜요. 얘는 근육의 칼슘은 수축, 마그네슘은 이완. 제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파르르 떨렸던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칼슘, 마그네슘 부족 증상. 근육이 수축이냐 이완이냐가 정확하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부족하다 보면 뭘로 갈까요? 심장 마비로 갑니다. 마그네슘 부족하면. 그래서 병원 가시면 심장에 마그네슘 부족하시네요. 계속 그렇게 좀 많이 드세요. 이렇게 의사가 처방하기도 합니다. 마비 걸릴까봐. 자, 철분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할까요? 철결핍성, 빈혈을 예방해주기도 하죠. 그거 외에도 하는 일을 많죠. 뭔가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을 만든다든지 하는 일들. 또 넘어가기에는 요오드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할까요? 요오드.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죠. T3, T4라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얘 요오드만 필요할까요? 요오드에다가 원래 단백질도 필요해요. 단백질 필요하고 뭐 아연도 필요하고 셀레늄도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요오드죠. 저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의 항진이라든지 항진으로 가다가 저하로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상선에 뭐 결절이 생긴다든지 요오드 부족증이에요. 다 갑상선에 그 이상이 생기는 것들. 그 갑상선도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구리 같은 경우 구리는 아까 우리 비타민 C하고 단백질이 만나면 결합 조직 만들어진댔죠. 그죠? 사실 그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더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C 단백질이지 구리도 콜라겐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특히 운동선수들이 저 구리 부족으로 많이 동맥 파열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다 그래요. 동맥류 파열. 동맥은 잘 원래 파열이 안 되거든요. 근데 동맥이 파열됐다는 건 구리 부족증이 굉장히 크다. 왜냐? 운동선수들이 땀으로 미네랄을 너무 내뱉는데 영양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보충을 안 해주면 계속해서 그 동맥의 탄력이 떨어져 간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심하게 하다 보면 동맥 압력이 세지겠죠. 펑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동맥류 파열로 많이들 몸값 비싼 선수들이 미국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뭐 한국도 뭐 많겠죠. 구리 부족이 굉장히. 그리고 뭐 다른 건 머리가 빨리 쉰다?
머리가 빨리 하얘진다. 구리 부족증. 아연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의 원료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아이들 성장에 도움을 많이 주죠. 성장을 해야 되려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아연이 또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망간 같은 경우는 감정의 영양소라 그래. 감정의 미네랄. 망간이 부족하면 사랑을 못 느낀다 그럽니다. 내 와이프, 내 그 남편이 뭐 지나가는 닭처럼 보인다. 그러면 나는 망간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남편이 딱 보는데 아니, 내가 지나가는데 남편이 나를 그거 봐. 그건 지나가는 닭이 아니에요. 닭 지나가는 거 보고 막 이래요. 이러면 망간 부족증.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 망간을 먹인쥐와 안 먹인쥐를 딱 구분을 했어요. 망간을 완전 결핍시키네, 먹이네. 지 새끼를 이제 납니다. 임신해서 안 돌봐요. 망간이 부족한 쥐는 놔놓고 지 할 일에 놔놓고 막 그냥 바깥으로 그냥 놔도는 거죠. 새끼를 돌보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진짜 답답하대. 어떤 여자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내가 애를 낳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해주고 싶은데 사랑의 감정이 안 생긴대. 내 자식인데 내 새끼 같지 않대. 애는 막 이렇게 엄마 나 뭐 이렇게 안아줘 막 이렇게 애가 막 그러는데 저리 가 이렇게 돼. 일말의 사랑도 하나도 안 생긴대. 그 감정이. 왜? 그 감정도 다 이 미네랄하고 관련이 있어요. 미네랄하고 관련이. 그래서 다 그 컨트롤에 작용을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하여튼 정신세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 뭐부터 줘라? 더블엑스부터 일단 주고 칼맥을 대용량을 한 달에 다 드시게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 정도는 줘야 돼요. 우울증이다? 칼맥을 그냥 막 거기다 옥타코산을 막 옥타코산 다음에 자 이 크롬 같은 경우는 인슐린 호르몬이 세포 벽에 가서 야 당 왔어요 이렇게 안내해주는 놈이 크롬이에요. 크롬. 당 왔어요. 근데 당을 내가 먹었는데 크롬이 없잖아요. 헤매. 세포 벽에 그 당 입구를 못 찾고 헤매. 그러면 혈당이 계속 오른 상태로 있겠죠.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의 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얘가 간접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왜? 혈중에 당이 세포를 못 찾아가고 헤매고 있으니까. 술 취한 듯이 어디가 집이요? 이러고 막. 그 얘가 안내해주는 애예요. 부장님이 이렇게 술 취해서 이러고 있으면 밑에 말단 사원이 집까지 데리고 가죠. 그런 놈이 얘예요. 크롬. 아주 좋은 놈이죠. 더블 X에 있다. 그게. 자, 셀레늄 같은 경우는 비타민 E의 항산화력이 1997배. 굉장히 세죠. 그렇게 센 항산화 미네랄이다. 한국 땅에는 제로. 그래서 파셀레늄을 드시면 좋겠죠. 얘가 항암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천연의 항암제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미네랄이죠. 셀레늄은 그렇고 얘가 또 하는 일이 뭐냐면 갑상선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T3, T4라는 갑상선 호르몬이 있는데 T4보다 T3가 성능이 10배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 T4가 T3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전환을 시킬 때 필요한 물질이 셀레늄이에요. 그게 어디에 좋겠어요? 갑상선 질환에 좋죠. 갑상선 질환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셀레늄을 충분히 드시면 갑상선에 좋다. 갑상선 어떤 분은 이래요. 병원에서 요오드 먹지 말라는데요. 모르는 소리예요. 모르는 소리. 공부 안 하는 의사입니다. 공부하는 의사는요. 오히려 드시라 그래요. 진짜 그래요? 네, 진짜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식물내재 영양소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끝낼게요. 식물내재 영양소가 하는 일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식물내재 영양소. 얘는 그냥 항산화예요. 항산화. 아까 말씀드렸죠. 지가 지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 그게 인간이 먹었을 때 인간 몸속에서 그 일을 한다. 지켜주는 항산화 일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색깔을 띠는 것들. 이제 뭐 안토시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그다음에 뭐 루테인, 뭐 마리골드에 있죠. 그다음에 사포닌, 인삼이나 홍삼 이게 사포닌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뭐 플라보노이드, 카로틴 뭐 이런 것들 다 식물내재 영양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었을 때 항산화 역할을 충분히 한다. 그런 것들. 그냥 이름만 몇 개 알고 계시면 돼요. 한 5가지 정도. 수십 가지가 있지만 다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그 많은 요 일을 하는 거 지금 요 영양소 설명만 지금 몇 분째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있다? 더블 X에 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더블 X에 있는데 자, 이 현대인들이 요 부족한 비타민, 무기질, 식물내재 영양소 이 부분이 완전히 커버되면서 플러스로 뭐예요? 이걸 또 잘 드셔야 돼. 단백질하고 지방. 요건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백질하고 지방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특히 단백질.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8만 원이면 굉장히 싼 거다. 8만 원이면.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안 먹는다? 그렇죠. 안 드시는, 더블엑스 다 드시죠? 안 드시는 분? 없죠. 다 드시고, 이 정보를 잘 이렇게 내가 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잘 요약해서 그 필드에서 잘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첫 강의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머지 강의들은 첫 강의가 일단 되지 않으면은 넘어가지도 마세요. 요거를 잘 외우시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